비가 춘천의 작은 아파트 지붕 위로 톡톡 떨어졌다. 얇은 양철 지붕에 빗방울이 부딪히는 소리는 마치 작은 손가락들이 리듬을 두드리는 듯했다. 그 소리는 좁은 부엌 안으로 울려 퍼졌고 그곳에서 손씨 가족은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8살 소년 손흥민은 식탁에 앉아 수학 숙제책을 펼쳐놓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숫자 위에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 대신 그는 어머니 김영자 여사가 오래된 신문에서 쿠폰을 조심스럽게 오려내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의 손은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마치 이 일을 수천 번 반복한 사람처럼. 실제로도 그랬다. 매주 일요일 저녁, 영자 여사는 가족의 빠듯한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쿠폰을 오려냈다. 세제 500원 할인. 그녀는 작게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이거면 거의 밀크티 한 잔 값이네. 천장에서 물방울 하나가 떨어져 바닥에 놓인 알루미늄 냄비에 툭 하고 부딪혔다. 흥미는 어머니가 잠깐 천장을 올려다보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미소는 변함없었지만 눈빛에는 어딘가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이 아파트는 지붕이 세고 벽이 얇은 손씨 가족이 가진 전부였다. 내 식구 아버지 손웅정, 어머니 영자, 흥민, 그리고 누나 손지였는 이 좁은 공간에서 서로 부대끼며 살았다. 흥민은 누나와 낡은 2층 침대가 놓인 작은 방을 공유했고 부모님은 거실에 깔린 요에서 잠을 잤다. 흥민은 그 모든 것이 싫었다. 물이 새는 지붕, 비가 올 때마다 바닥에 놓아야 하는 냄비들, 너무 좁아서 축구 연습을 할 공간조차 없는 집,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새벽까지 동네 사람들의 옷을 꿰매며 돈을 벌고 아버지가 파트타임 축구 코치로 일하며 늦게 귀가하는 모습이 싫었다. 어머니가 늘 걱정하는 모습 전기세, 식비, 아이들의 미래를 보는 게 제일 싫었다. 이 비 점점 세지네. 영자 여사가 신문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다. 다행히 우리 믿음직한 냄비들이 있지. 그렇지? 미나? 흥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이 답답했다. 그는 그 냄비들이 싫었다. 지붕이 새는 것도, 집이 너무 좁아서 누나와 방을 같이 써야 하는 것도 싫었다. 그는 어머니가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야 돌아오는 모습, 손이 갈라질 때까지 바느질을 하는 모습을 견딜 수 없었다. 지붕, 새 걸로 바꿀 수 없을까? 엄마? 흥민이 물었다. 연필로 숙제책을 톡톡 두드리며 영자 여사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따뜻했다. 언젠가는 아들. 지금은 이 냄비들이 충분히 제 몫을 하고 있잖아. 또 한 방울의 물이 떨어졌다. 이번엔 냄비를 빗나가 마룻바닥에 튀었다. 흥미는 재빨리 행주를 집어들고 무릎을 꿇어 물을 닦았다. 다시 일어섰을 때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 엄마가 꿈꾸는 집에 대해 얘기해줘. 영자 여사의 얼굴이 부드러워졌다. 마치 그 질문이 그녀를 다른 세상으로 데려간 것 같았다. 그녀는 가위를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댔다. 시선은 빗물이 줄을 긋는 작은 창문으로 향했다. 내 꿈의 집? 그녀는 되풀이하며 마치 취침 시간에 들려주는 동화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2층 집이야. 각자 자기 방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넓고 절대 새지 않는 지붕이 있는 집. 흥미는 미소 지었다. 또 뭐? 뒷마당에 정원이 있어야지. 거기다 내가 카네이션을 심을 거야. 외할머니가 좋아하셨던 분홍색 카네이션. 거실은 햇빛이 가득 들어오도록 커다란 창문이 있어야 해. 아침마다 햇살이 쏟아지는 거실. 부엌은? 흥민이 재촉했다. 이 부분이 그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었다. 영자 여사의 눈이 반짝였다. 부엌은 집의 심장이야. 넓고 초록색으로 칠해진 봄의 나무숲 같은 색. 큰 창문이 있어서 내가 요리하면서 정원을 내다볼 수 있어야 해. 긴 식탁이 있어서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밥을 먹을 때 서로 팔꿈치가 부딪히지 않아야지.
그녀는 웃으며 덧붙였다. 그리고 최신식 냉장고, 얼음이 자동으로 나오는 그런 거. 흥민이 깔깔 웃었다. 얼음틀에 물 안 넣어도 되는 거? 맞아. 영자 여사는 장난스럽게 단호한 척하며 말했다. 얼음틀은 이제 그만. 뒷문이 삐걱 열리며 아버지 손웅정이 들어왔다. 비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긴 하루를 보내고 돌아온 그는 지쳐 보였다. 어깨가 살짝 굽어 있었다. 또 그 꿈의 집 얘기하는 거야? 그는 비옷을 문 옆 고리에 걸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냥 시간 때우는 거야. 영자 여사는 일어나 남편에게 생강차 한 잔을 따라주며 말했다. 웅정은 흥민의 머리를 쓰다듬며 지나갔다. 큰 꿈을 꾸고 현실적으로 살아라, 아들. 그것이 송가의 방식이다. 그는 말했다. 숙제 끝났나? 미나? 거의 끝났어요, 아빠. 흥민이 대답했다. 그럼 끝내라. 이 집에서는 공부가 제일이다. 흥민은 숙제책으로 고개를 숙였지만 숫자들은 눈앞에서 흐릿해졌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꿈의 집이 떠올랐다. 튼튼한 지붕, 카네이션 정원, 초록색 부엌.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 흥민은 어머니를 도왔다. 지붕은 더 심하게 새기 시작했고 이제 물을 받으려면 5개의 냄비가 필요했다. 엄마가 좋아하는 떡 쿠폰 찾았어. 영자 여사가 말하며 그에게 접시를 건넸다. 흥민은 접시를 받아 조심스럽게 닦았다. 엄마, 내가 커서 엄마한테 그 꿈의 집을 사줄게. 영자 여사는 크게 웃었다. 하지만 아들을 내려다보았을 때 그녀의 눈은 부드러웠다. 정말 착하다, 아들. 하지만 그런 건 걱정하지 마. 진짜로 할 거야. 흥민은 접시를 내려놓으며 단호히 말했다. 내가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될 거야. 코치님이 내가 이미 반에서 제일 잘한다고 했어. 큰 리그에서 뛰어서 돈을 많이 벌고 새지 않는 지붕에 초록색 부엌이 있는 집을 엄마한테 사줄게. 그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영자 여사는 설거지를 멈추고 비눈물에 잠긴 손을 그대로 둔 채 아들을 바라보았다. 진짜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이전에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것을 보았다. 그의 눈 속에 타오르는 불꽃, 어린 얼굴에 깃든 확신. 손흥민. 그녀는 부드럽게 말하며 무릎을 꿇어 그의 눈높이에 맞췄다. 비눈물이 그녀의 손에서 뚝뚝 떨어졌다. 잘 들어. 너는 나한테 아무것도 사줄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건 네가 착한 아이가 되고 열심히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한 거야. 그게 어떤 꿈의 집보다 소중해. 둘 다 할 수 있어. 흥민은 어린아이의 단순한 자신감으로 대답했다. 약속할게, 엄마. 영자 여사는 미소 지으며 그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작은 비눗방울이 그의 이마에 남았다. 그냥 착한 아이가 되고 학교 공부 끝내. 그걸로 충분해. 그녀는 일어나 다시 설거지를 시작하며 낮은 목소리로 민요를 흥얼거렸다. 하지만 흥민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행주를 손에 꼭 쥔 채. 그건 단순한 아이의 공허한 약속이 아니었다. 그 순간 비가 새는 지붕을 두드리고 어머니의 부드러운 흥얼거림이 작은 부엌을 채우는 가운데 8살 손흥민은 자신에게 약속을 했다. 그리고 손흥민은 약속을 지키는 아이였다. 그날 밤 좁은 침대에 누워 누나의 숨소리를 들으며 흥민은 천장을 바라보았다. 폭풍은 지나갔고 달빛이 얇은 커튼을 통해 은빛 무늬를 벽에 드리웠다. 그 고요한 순간 그의 약속은 방보다 집보다 그가 아는 모든 것보다 더 크게 느껴졌다. 할 거야, 엄마. 그는 어둠 속에 속삭였다. 두고 봐. 영자 여사는 그 말을 들을 수 없었다. 긴 하루를 보내고 이미 잠든 그녀는 어쩌면 꿈속에서 모든 것을 바꿀 약속의 첫 떨림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몰랐다. 흥민이 한 말, 그 모든 단어가 진심이었다는 것을. 5해가 흘렀다. 춘천의 작은 아파트는 이제 더 작게 느껴졌다. 흥민은 키가 쑥 자랐다. 13살에. 그는 마른
팔다리와 큰 발을 가졌지만 아직 더 클 기미를 보였다. 그는 이제 담임 선생님보다 키가 컸다. 지붕은 여전히 새고 비가 오면 7개의 냄비가 물을 받아냈다. 이제 냄비가 모자라겠네. 흥민의 누나 지연이 여름 폭풍 속에서 거실에 양동이를 놓으며 농담했다. 하지만 흥민은 웃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를 보았다. 이제 2개의 일을 하는 어머니 낮에는 동네 재봉소에서, 밤에는 사무실 청소를 하며 그녀의 눈가주름은 더 깊어졌다. 미소는 예전보다 드물어졌다. 여기, 엄마. 흥민은 어느 늦은 저녁 어머니가 집에 돌아왔을 때 차 한 잔을 내밀었다. 엄마가 좋아하는 대로 탔어. 영자 여사는 고맙게 잔을 받으며 낡은 안락의자에 몸을 묻었다. 고마워, 아들. 오늘 학교 어땠어? 좋았어. 수학 시험에서 A 받았어. 그녀의 피곤한 얼굴에 자부심이 스쳤다. 내 똑똑한 아들. 밖에서 천둥이 울렸다. 둘은 동시에 고개를 들어 금속에 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기다렸다. 몇 초 뒤 그 소리가 들렸다. 툭, 툭, 툭. 그들이 너무나 잘 아는 2번째 리듬. 폭풍이 심해지네. 흥민이 말했다. 그 순간 전등이 깜빡이더니 완전히 꺼졌다. 작은 거실이 어둠에 잠겼다. 완벽해. 영자 여사가 한숨을 쉬었다. 정말 완벽해. 거리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 속에서 흥민은 어머니의 얼굴에 실망이 스치는 것을 보았다. 단순히 정전 때문이 아니었다. 더 깊은 무언가였다. 초 가져올게. 그가 말하며 어두운 집안을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초를 켜고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커피 테이블 위에 편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괜찮아, 엄마? 흥민이 초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영자 여사는 재빨리 종이를 접었다. 그냥 청구서야. 아들, 네가 걱정할 거 없어. 하지만 흥민은 편지 위에 찍힌 빨간색 최종 통보 스탬프를 보았다. 그는 이제 그게 무슨 뜻인지 알 만큼 컸다. 일주일 뒤 최악의 일이 일어났다. 또 한 번의 폭풍 속에서 나무가 쓰러져 이미 손상된 지붕을 뚫었다. 빗물이 쏟아져 들어와 집의 절반을 물바다로 만들었다. 손씨 가족은 거리에 서서 집 안으로 물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여기 더는 못 살아. 손웅정이 아내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다. 안전하지 않아. 사흘 뒤 그들은 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방 3개에 7명이 살았다. 흥민은 이제 누나뿐 아니라 아버지의 공구들과도 방을 공유했다. 새 아파트는 동네에서도 더 거친 곳에 있었다. 벽에는 낙서가 가득했고 안뜰에는 깨진 유리 조각이 흩어져 있었다. 밤이면 낯선 소음 다툼, 음악. 가끔 경찰 사이렌이 흥민을 잠 못 들게 했다. 임시야. 영자 여사가 모두에게 말했다. 집을 고칠 때까지만. 하지만 흥민은 부모님이 늦은 밤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다. 보험이 수리비의 3분의 1도 안 돼.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2번째 모기지를 내야 할 텐데 첫 번째도 감당하기 힘들어. 집을 포기해야 할지도. 영자 여사가 답했다. 긴 침묵이 이어졌다. 넌 그 집을 사랑했잖아. 웅정이 말했다. 또 긴 침묵. 내가 사랑한 건 집이 아니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야. 다음 날 영자 여사는 잡지 한 권을 팔에 끼고 집에 돌아왔다. 흥민은 그녀가 부엌 테이블에서 잡지를 넘기며 아름다운 집 사진 위를 손가락으로 훑는 모습을 보았다. 마음에 드는 페이지를 찾으면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페이지를 찢어 지갑에 넣었다. 흥민은 못 본 척했지만 호기심이 일었다. 다음 날 오후 모두가 외출했을 때 그는 어머니의 지갑을 뒤졌다. 거기에는 예산이라고 적힌 낡은 폴더가 있었다. 하지만 폴더를 열자 예산 계산이 아니라 잡지와 신문에서 오려낸 페이지들이 가득했다. 아름다운 집들, 큰 창문이 있는 부엌, 돌길이 있는 정원.
어머니의 꿈의 집들. 수년간 조심스럽게 모아온 것들이었다. 그는 폴더를 원래대로 돌려놓았지만 그 이미지는 머릿속에 남았다. 그날 밤 누나가 잠든 사이 흥미는 노트에 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다. 엄마의 꿈의 집에 꼭 있어야 할 것들. 맨 위에 그는 썼다. 큰 창문이 있는 초록색 부엌. 학교는 새 동네에서 더 힘들어졌다. 다른 아이들은 더 거칠고 거리에서 자란 듯한 분위기를 풍겼다. 흥민의 키는 처음엔 놀림감이 되었지만 축구장에서 그는 달랐다. 그의 긴 다리와 빠른 발은 그를 돋보이게 했다. 너 잘한다. 민호라는 나이 많은 소년이 흥민이 2학년 위 아이들을 제치는 모습을 보고 말했다. 고등학교 가면 팀에 들어가봐. 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축구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자유였다. 가능성이었다. 빠져나갈 길이었다. 집에서는 상황이 더 나빠졌다. 웅정의 코칭 일이 줄어들었고 영자 여사는 주말에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세 번째 일을 시작했다. 흥미는 어머니를 거의 보지 못했다. 그녀가 옷을 갈아입으러 잠깐 집에 들르는 짧은 순간들 뿐이었다. 어느 토요일 흥미는 어머니가 일하는 슈퍼마켓까지 3km를 걸어갔다. 여기서 뭐해? 영자 여사는 시리얼 코너에서 아들을 보고 놀라 물었다. 엄마랑 같이 집에 가려고. 흥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했잖아. 사실 그는 그냥 어머니를 보고 싶었다. 그녀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자 여사는 평범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누나의 학교, 동네 소문. 하지만 흥미는 어머니가 예전보다 천천히 걷는 것을 알아챘다. 어깨가 무거운 짐을 진 듯 앞으로 구부러져 있었다. 내년에 축구팀에 들어갈 거야. 그가 말했다. 멋지네. 아들. 그녀는 멍하니 답했다. 박 코치님이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다고 했어. 대학에 갈 수 있을 정도로. 그 말에 그녀의 관심이 돌아왔다. 대학? 그녀의 얼굴에서 피로가 잠시 사라졌다. 우리 집안에서 대학 간 사람은 없었어. 그리고 대학 이후엔 프로. 흥민이 덧붙였다. 영자 여사는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한 번에 한 걸음씩. 고등학교부터 먼저. 그들은 멋진 집들이 있는 동네를 지나고 있었다. 대저택은 아니었지만 잘 관리된 마당과 새지 않는 지붕이 있는 단단한 집들. 영자 여사는 2층 벽돌집 앞에서 걸음을 늦췄다. 하얀 기둥이 있는 집이었다. 저 집 예쁘네. 흥민이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그렇지. 그녀는 부드럽게 동의했다. 그러곤 혼잣말처럼 아침 햇살이 부엌에 잘 들어올 것 같아. 집에 도착했을 때 흥민은 리스트에 추가했다. 하얀 기둥이 있는 벽돌집. 겨울이 왔다. 새 아파트의 난방 시스템은 자주 고장났다. 손씨 아이들은 집안에서 외투를 입고 서로 담요를 나눠 덮으며 추위를 버텼다. 학교 사진이 돌아왔다. 사진사는 흥민의 진지한 표정을 포착했다. 그의 눈은 강렬했다. 내 멋진 아들 영자 여사는 사진을 액자에 넣으며 말했다. 그날 밤 흥민은 어머니가 비밀 폴더에 그 사진을 추가하는 모습을 보았다. 가족 사진이 걸린 아름다운 거실, 사진이 있는 페이지였다. 그녀는 그 꿈의 집에 가족을 상상하고 있었다. 꿈을 지키고 있었다. 현실이 그토록 달랐음에도 흥민은 손때 묻은 축구공을 바라보았다. 거친 야외 코트에서 끊임없이 연습하며 닳아버린 공이었다. 그는 공을 손바닥 사이로 돌리며 익숙한 질감을 느꼈다. 그 집 사줄게. 엄마. 그는 빈 방에 속삭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깨진 유리와 낙서를 깨끗한 하얀 눈이 덮었다. 잠시 동안 모든 것이 순수하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 보였다. 하지만 누구도 몰랐다. 그 가능성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춘천의 작은 아파트는 이제 손흥민에게 더 좁고 답답하게 느껴졌다. 13살이 된 흥민은 키가 훌쩍 자라. 이제 또래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다. 그의 긴 팔다리와 큰 발은 아직 어색했지만
축구장에서는 그를 빛나게 했다. 그러나 집은 달라지지 않았다. 지붕은 여전히 새고 비가 올 때면 7개의 냄비와 양동이가 바닥에 늘어서 물방울을 받아냈다. 어머니 김영자 여사는 이제 2개의 일을 뛰었다. 낮에는 동네 재봉소에서 옷을 꿰매고 밤에는 사무실 청소를 하며 가족을 부양했다. 그녀의 손은 거칠어졌고 눈가의 주름은 더 깊어졌다. 아버지 손웅정은 파트타임 축구 코치 일을 계속했지만 수입은 변변치 않았다. 흥미는 어머니가 점점 더 드물게 웃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거워졌다. 그는 여전히 그 약속을 기억했다. 8살의 그날, 새는 지붕 아래에서 어머니에게 했던 약속 꿈의 집을 사주겠다는 다짐. 가족은 더 열악한 동네의 아파트로 이사한 후로 생활이 더 팍팍해졌다. 새 아파트는 벽에 낙서가 가득하고 안뜰에는 깨진 유리 조각이 흩어져 있었다. 밤이면 낯선 소음이웃의 다툼, 시끄러운 음악, 가끔씩 울리는 경찰 사이렌이 흥민을 잠 못 들게 했다. 임시야, 영자 여사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옛집을 고칠 때까지만. 하지만 흥민은 부모님의 속삭이는 대화를 엿들었다. 보험은 수리비의 3분의 1도 안 돼. 웅정이 한밤중에 말했다. 2번째 모기지를 내야 할지도. 첫 번째도 값기 벅차. 영자 여사는 한숨을 쉬며 답했다. 집을 포기해야 할지도 몰라. 그 말은 흥민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어머니가 사랑했던 집, 그녀가 꿈꾸던 정원과 부엌이 있는 그곳을 잃는다는 생각은 견딜 수 없었다. 학교는 새로운 도전이었다. 새 동네의 아이들은 더 거칠고 거리에서 자란 듯한 태도를 보였다. 흥민의 키는 처음엔 놀림감이었다. 저 쭉정이 좀 봐. 한 아이가 놀리며 그의 어깨를 툭 쳤다. 하지만 축구장에서 그는 달랐다. 그의 긴 다리와 빠른 공을 몰며 코트를 누볐다. 너 잘한다. 이웃에 사는 나이. 많은 소년 이민호가 말했다. 민호는 동네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아이였다. 그는 흥민이 2학년 위의 아이들을 제치는 모습을 보고 감탄했다. 고등학교 가면 팀에 꼭 들어가. 너라면 할 수 있어. 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의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축구는 그의 탈출구였다. 어머니의 꿈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집에서는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졌다. 영자 여사는 이제 주말에도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3번째 일을 시작했다. 흥민은 어머니를 거의 보지 못했다. 그녀가 옷을 갈아입으러 잠깐 집에 들르는 순간들 뿐이었다. 어느 토요일, 흥민은 어머니가 일하는 슈퍼마켓까지 3km를 걸어갔다. 여기서 뭐 해? 영자 여사는 시리얼 코너에서 아들을 보고 놀라 물었다. 그녀의 손은 청소용 세제로 거칠어져 있었다. 엄마랑 같이 집에 가려고 흥민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했잖아. 사실 그는 어머니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자 여사는 평범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연의 학교, 성적, 동네 소문. 하지만 흥민은 그녀가 예전보다 천천히 걷는 것을 알아챘다. 어깨가 무거운 짐을 진 듯 앞으로 구부러져 있었다. 내년에 축구팀에 들어갈 거야. 그가 말했다. 멋지네, 아들. 그녀는 멍하니 답했다. 박 코치님이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다고 했어. 대학에 갈 수 있을 정도로. 그 말에 그녀의 눈이 잠시 빛났다. 대학? 그녀의 얼굴에서 피로가 사라졌다. 우리 집안에서 대학 간 사람은 없었어. 그리고 대학 이후엔 프로. 흥민이 덧붙였다. 영자 여사는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한 번에 한 걸음씩 고등학교부터 먼저. 그들은 멋진 집들이 있는 동네를 지나갔다. 대저택은 아니었지만 깔끔한 마당과 튼튼한 지붕이 있는 집들. 영자 여사는 하얀 기둥이 있는 2층 벽돌집 앞에서 걸음을 늦췄다. 저 집 예쁘네. 흥민이 말했다. 그렇지. 그녀는 부드럽게 동의했다. 아침 햇살이 부엌에 잘 들어올 것 같아. 집에 도착했을 때 흥민은 비밀 노트에 추가했다. 하얀 기둥이 있는 벽돌집.
겨울은 더 혹독했다. 아파트의 난방은 자주 고장났고 흥민과 지연은 집 안에서도 외투를 입었다. 담요를 나눠 덮고 서로 몸을 기대며 추위를 버텼다. 학교 사진이 돌아왔다. 흥민은 진지한 표정으로 찍혔다. 그의 눈은 강렬했다. 내 멋진 아들, 영자 여사는 사진을 액자에 넣으며 말했다. 그날 밤, 흥민은 어머니가 그 사진을 그녀의 비밀 폴더에 추가하는 모습을 보았다. 가족 사진이 걸린 아름다운 거실 사진이 있는 페이지였다. 그녀는 꿈을 지키고 있었다. 현실이 그토록 달랐음에도 축구는 흥민의 안식처였다. 방과 후 그는 낡은 축구공을 들고 학교 운동장으로 갔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재능은 누구에게나 분명했다. 그는 또래보다 높이 뛰었고 빠르게 움직였으며 공을 정확히 찼다. 어느 비 오는 화요일 오후 대부분의 학생들이 집으로 급히 돌아갔지만 흥민은 운동장에 남아 프리킥을 연습했다. 빗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렀다. 너 물고기 되려고 하냐? 손? 체육관 문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박진수 코치였다. 그는 새로 부임한 코치로 키가 크고 엄격했으며 아무것도 놓치지 않는 눈을 가졌다. 그냥 연습하는 거예요, 선생님. 흥민이 물에 젖은 채 대답했다. 박 코치는 비를 무릅쓰고 운동장으로 나왔다. 다른 애들은 집에서 따뜻하게 게임하거나 TV 보고 있어. 넌 뭐가 달라? 흥민은 공을 잡고 잠시 생각했다. 저한텐 계획이 있어요. 계획? 코치가 눈썹을 치켰다. 최고가 될 거예요. 흥민은 단순히 말했다. 프로에서 뛰고 엄마한테 꿈의 집을 사줄 거예요. 새지 않는 지붕에 큰 창문이 있는 초록색 부엌이 있는 집. 코치는 웃지 않았다. 대신 그는 흥민을 주의 깊게 살폈다. 큰 목표네 프로에 가는 건 1%도 안 돼. 저는 그 1%가 될 거예요. 흥민이 단호히 말했다. 코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비 속에서 흥민을 바라보았다. 그러곤 단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슛 보여줘. 그가 지시했다. 그 후 1시간 동안 박 코치는 흥민과 함께 비를 맞으며 훈련했다. 그는 흥민의 자세를 교정하고 발놀림을 점검하며 그를 누구보다 강하게 몰아붙였다. 다시 흥민이 잘했다고 생각할 때마다 코치가 외쳤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잘. 훈련이 끝났을 때 둘 다 흠뻑 젖어 숨을 헐떡였다. 박 코치는 흥민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런 꿈은 희생과 결단이 필요해. 그 대가를 치를 준비됐어? 네, 선생님. 흥민은 망설임 없이 답했다. 코치는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내일 봐, 손. 비 오나 눈 오나. 그날부터 박진수 코치는 흥민의 멘토가 되었다. 매일 아침 학교 시작 전 그들은 체육관에서 추가 훈련을 했다. 매일 오후 늦게까지 남았다. 코치는 흥민에게 기술뿐 아니라 규율, 전략, 정신력을 가르쳤다. 네 몸은 네 머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할 수 있어. 코치는 힘든 훈련 중에 자주 말했다. 성공은 지침의 저편에 있어. 흥민의 실력은 빠르게 늘었다. 여름이 되자 그는 중학교 팀에서도 고등학생들과 겨뤄 이길 수 있었다. 그러나 집에서는 여전히 힘들었다. 어느 무더운 7월 저녁, 흥민은 훈련을 마치고 늦게 집에 돌아왔다. 어머니가 부엌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어디 있었어? 거의 밤이야. 그녀가 말했다. 코치님이 새 수비 기술 가르쳐 주셨어요. 흥민이 진심으로 답했다. 영자 여사는 한숨을 쉬었다. 요즘 축구만 하는구나.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엄마. 흥민은 테이블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이건 제 미래예요. 네. 미래는 공부야. 그녀는 부드럽게 정정했다. 축구는 그냥 놀이야. 흥민은 고개를 저었다. 저한텐 그 이상이에요. 박 코치님이 제가 대학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계속 열심히 하면요. 장학금이라는 단어에 영자 여사의 표정이 바뀌었다. 대학 등록금은
손씨 가족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다. 정말로 장학금이라고 했어? 네, 엄마. 코치님이 저를 좋은 학교에 추천해 줄 거예요. 그녀의 피곤한 눈에 희망이 스쳤다. 그거면 정말 대단한 일이야. 흥미는 더 말하고 싶었다. 프로리그, 그가 벌 돈, 어머니에게 사줄 집에 대해. 하지만 그녀의 눈가주름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그날 밤 그는 노트에 추가했다.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긴 식탁.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 흥미는 8학년에 들어섰다. 축구에서의 성공은 그에게 새로운 자신감을 주었다. 그는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중심이 되었다. 민호, 그의 재능을 처음 알아본 소년, 자주 그를 찾았다. 넌 큰 인물이 될 거야, 민호가 말했다. 그때 나도 옆에 있을게. 하지만 민호의 우정에는 문제가 있었다. 그는 수업을 빼먹고 싸움에 휘말리고 늦게까지 밖에서 놀았다. 그는 흥민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부추겼다. 좀 즐겨, 인마. 민호는 흥민이 술이 있는 파티 초대를 거절했을 때 말했다. 축구가 전부는 아니야. 나한텐 전부야. 흥민이 답했다. 다음 날 민호는 눈에 멍이 들어 나타났다. 맞았어.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픔이 있었다. 이 동네 생활이 그래. 흥민은 깨달았다. 축구는 단순히 약속을 지키기 위한 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를 보호하는 방패였다. 민호 같은 친구들이 빠져드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길이었다. 집에서는 돈이 항상 문제였다. 흥민은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번 돈은 적었지만 어머니가 가끔 아이스크림이나 꽃 같은 작은 사치를 살 수 있게 했다. 어느 오후 흥민은 집에 돌아와 영자 여사가 잡지에서 레시피를 오려내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꿈의 집 폴더가 옆에 펼쳐져 있었다. 새 부엌 아이디어? 그가 백팩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영자 여사는 살짝 놀라며 미소 지었다. 그냥 아빠 생일에 할 케이크 생각한 거야. 하지만 흥미는 그녀가 오려낸 것을 보았다. 중앙에 아일랜드가 있는 넓은 부엌. 반짝이는 가전제품이 있는 사진이었다. 그녀가 수년간 꿈꿔온 바로 그 부엌이었다. 언젠가 그가 조용히 말했다. 영자 여사는 고개를 들었다. 눈에 궁금증이 스쳤다. 언젠가 엄마는 저런 부엌을 가질 거예요. 그가 분명히 말했다. 그녀의 미소는 슬퍼졌다. 꿈은 공짜야, 아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지. 흥미는 생각했다. 연습 시간, 근육통, 매일의 희생. 그에게 꿈은 공짜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바쳐야 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학교팀에 들어갔어요. 그가 화제를 바꾸며 말했다. 대단하다. 영자 여사의 얼굴이 밝아졌다. 첫 경기는 언제야? 2주 뒤요. 코치님이 저를 선발로 뛴다고 했어요. 그녀의 눈에 자부심이 빛났다. 그날 저녁 시간 낼게. 아빠랑 같이 갈게. 그녀는 약속을 지켰다. 흥민의 첫 경기에 영자 여사와 웅정은 맨 앞줄에 앉아 박수를 치며 응원했다. 경기가 끝난 뒤 흥민의 팀이 쉽게 이겼고 박 코치가 손 부부에게 다가왔다. 아드님은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20년 코칭하면서 이런 아이는 처음 봤어요. 웅정은 아내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열심히 하죠. 그 이상이에요. 코치가 동의했다. 흥민에겐 불꽃이 있어요. 제가 본 적 없는 결단력이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흥민은 부모님 사이에 끼어 걸었다. 그들의 자부심은 차가운 저녁 공기를 따뜻하게 했다. 오늘 경기장에서 대단했어. 어머니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오랜만에 흥민은 어머니의 얼굴에서 걱정이나 피로가 아닌 순수한 행복을 보았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그의 약속은 단순히 집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매일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삶을 주는 것이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불꽃이 타올랐다. 그 불꽃은 멈출 수 없는 화염으로 커져갈 터였다. 손흥민의 삶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 20살이 된 그는 더 이상 춘천의 마른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 호스퍼에서 뛰는 국제적인 축구 스타였다. 그의 이름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그의 골은 스포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서울의 화려한 아파트에 살며 그는 값비싼 차와 디자이너 옷을 살 수 있는 돈을 벌었다. 하지만 흥민은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춘천의 작은 아파트, 새는 지붕 아래에서 어머니 김영자 여사에게 했던 약속에 고정되어 있었다. 초록색 부엌, 카네이션 정원, 하얀 기둥이 있는 벽돌집. 그는 그 꿈의 집을 어머니에게 선물하기 위해 돈을 아꼈다. 그의 동료들이 고급 자동차와 호화로운 휴가를 자랑할 때 흥민은 조용히 저축 계좌를 채웠다. 너 좀 즐겨야지. 팀 동료인 민재가 어느 날 연습 후 라커룸에서 말했다. 이런 돈 벌 때 안 즐기면 언제 즐겨? 흥민은 미소만 지었다. 중요한 걸 위해 모으는 중이야. 그의 목표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꿈의 집을 찾는 것이었다. 그는 서울로 돌아올 때마다 시간을 내어 부동산 중개인 정수진과 연락했다. 수진은 30대 초반의 활기찬 여성으로 고객의 소원을 들어주는 일에 열정을 쏟았다. 흥민이 처음 그녀의 사무실을 찾았을 때 그는 주머니에서 어머니의 꿈의 집 폴더를 복사한 종이들을 꺼냈다. 잡지에서 오려낸 사진, 그가 어린 시절부터 적어둔 메모들. 이런 집을 찾아야 해요. 그는 말했다. 벽돌 외관의 하얀 기둥, 돌출된 현관,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초록색 부엌, 카네이션을 심을 수 있는 정원. 수지는 사진들을 보며 눈을 반짝였다. 구체적이네요. 이건 단순한 집이 아니에요. 이야기가 있는 집이군요. 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 엄마의 꿈이에요. 제가 8살 때 약속했어요. 수지는 그 즉시 일에 착수했다. 그녀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들, 가족이 살기에 적합한 지역들을 조사했다. 하지만 적합한 집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다. 첫 번째 집은 아름다웠지만 정원이 너무 작았다. 카네이션이 자랄 공간이 부족해요. 흥민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두 번째 집은 부엌이 서쪽을 향해 아침 햇살이 들어오지 않았다. 엄마는 아침에 부엌이 밝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는 단호히 말했다. 세 번째 집은 2층이 아니라 단층이었다. 엄마는 각자 방이 있는 2층 집을 원했어요. 수지는 좌절하지 않았다. 우린 찾을 거예요. 그녀는 매번 격려하듯 말했다. 매번 보는 집이 우리가 원하는 걸 더 명확히 해주고 있어요. 흥민의 삶은 두 개의 세계로 나뉘었다. 낮에는 그는 토트넘의 스타였다. 경기장에서 그는 공기를 가르며 달렸고 골문 앞에서 춤을 추듯 상대 수비를 제쳤다. 팬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했고 스폰서들은 그의 얼굴을 광고에 실었다. 하지만 밤이면 그는 호텔방에서 수진과 통화하며 집 사진을 검토하거나 어머니의 꿈의 집 폴더를 다시 훑었다. 그는 어머니가 잡지에서 오려낸 사진들을 하나하나 기억했다. 긴 식탁, 큰 창문, 카네이션 정원. 그는 그 모든 세부 사항을 수진에게 전달했다. 이건 그냥 집이 아니에요. 그는 어느 날 전화로 말했다. 이건 약속이에요. 집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다. 영자 여사는 여전히 재봉소에서 일했고 밤에는 사무실 청소를 했다. 흥민은 어머니에게 돈을 보내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단호히 거절했다. 너 돈은 네 미래를 위해 아껴. 그녀는 주간 통화에서 말했다. 내 집을 사거나 나중에 내 가정을 꾸릴 때 써. 흥민은 논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미소 지었다. 어머니는 그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몰랐다. 그는 급여, 광고 수익, 스폰서 계약금의 대부분을 저축하고 있었다. 그의 에이전트는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고 팀 동료들은 그가 인색하다고 놀렸다. 하지만 흥민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위기가 찾아왔다. 엄마가 나랑 아빠가 뭘 숨기고 있다고 의심해 흥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뭐? 어떻게? 내가 실수했어. 아빠랑 전화로 새 집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옆에서 들었어. 다 듣진 못했지만 뭔가 꾸미고 있다고 눈치챘어. 흥미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뭐라고 했어? 내가 아빠 생일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한다고 둘러댔어. 근데 엄마가 믿지 않는 눈치야. 아빠 생일은 아직 3달 남았잖아. 흥미는 머리를 굴렸다. 엄마를 바쁘게 해. 쇼핑 데려가든, 영화 보러 가든, 엄마가 의심하지 않게 노력해 볼게. 지연이 약속했다. 근데 엄마, 알잖아. 한번 의심하면 끝까지 파고들어. 그날 밤 흥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머니가 비밀을 알아채면 모든 계획이 망가질 터였다. 그는 수진에게 전화해 상황을 설명했다. 걱정 마세요. 수진이 침착하게 말했다. 우린 계속 진행할게요. 완벽한 집을 찾으면 어머님께 깜짝 선물이 될 거예요. 그녀의 자신감은 흥민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시간이 촉박했다. 어머니의 생일이 몇 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그날을 서프라이즈의 날로 정해놓았다. 몇 주 뒤 수진에게서 희망적인 전화가 왔다. 흥민 씨, 찾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다. 정말이에요. 이 집은 완벽해요. 흥민은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었다. 지난 몇 달 동안 완벽한 집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지만 매번 뭔가가 부족했다. 어떤 집이에요? 서울 외곽. 강남에서 차로 30분 거리예요. 2층 벽돌집, 하얀 기둥, 돌출된 현관. 뒷마당은 카네이션을 심기에 충분히 넓고 부엌은 동쪽을 향해 아침 햇살이 가득 들어와요. 흥민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진짜예요? 단점은 없어요? 그게 아직 매물로 나오지 않았어요. 수진이 살짝 망설이며 말했다. 현재 주인은 나이든 부부예요. 자녀들이 다 커서 집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사 생각은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내놓진 않았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흥민이 물었다. 주인 아내가 제 사촌의 이웃이에요. 제가 찾는 집을 설명했더니 사촌이 바로 이 집을 떠올렸어요. 오늘 가봤는데 정말 완벽해요. 흥민은 희망과 조심스러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볼 수 있을까요? 다음 주말에 예약했어요. 흥민 씨가 시간 낼 수 있으면요. 제가 동기부여가 확실한 구매자라고 말해놨어요. 거기 있을게요. 흥민이 약속했다. 그날 밤 그는 호텔방에서 어머니의 꿈의 집 폴더 복사본을 다시 펼쳤다. 그는 모든 세부 사항을 확인했다. 초록색 부엌, 카네이션 정원, 긴 식탁. 이 집이 정말 그 집일까?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린 시절의 약속이 이제 손에 닿을 듯 가까워졌다. 다음 주말, 흥민은 경기를 마친 직후 한국으로 날아갔다. 밤늦게 도착한 그는 다음날 아침 일찍 수진을 만났다. 집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있었다. 차가 진입로에 들어서자 흥민은 즉시 무언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 따뜻한 붉은 벽돌 외관, 하얀 기둥이 받치고 있는 넓은 현관, 앞마당을 덮은 성숙한 나무들의 그늘, 화려하지 않았지만 우아하고 따뜻했다. 어머니가 꿈꾸던 바로 그런 집이었다. 들어가기 전에 수진이 말했다. 주인 부부가 아직 판매를 확정하지 않았어요. 이번 방문은 제 사촌의 부탁으로 허락된 거예요. 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아니, 방만큼 좋다면 그들이 거절 못할 제안을 할게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흥민은 확신했다. 현관에서부터 방들의 배치, 공간의 흐름, 아침 햇살이 가득한 넓은 부엌. 마치 누군가가 어머니의 꿈의 집 폴더를 펼쳐 그 이미지를 현실로 만든 듯했다. 부엌은 아직 초록색으로 칠해지지 않았지만 동쪽을 향한 큰 창문은 햇살을 가득 품고 있었다. 뒷마당에는 이미 작은 정원이 있었고 카네이션을 심기에 완벽했다. 투어가 끝났을 때 흥민은 수진을 보며 단호히 말했다. 이거예요. 그들에게 제안하세요. 가격은 상관없어요. 수진은 그 순간의 중요성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최선을 다할게요.
3일 뒤 수진이 소식을 전했다. 주인 부부는 흥민의 관대한 제안에 놀랐지만 결정을 내리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다. 일주일이 지나고 또 일주일이 지났다. 흥민은 인내하려 했지만 경기에 집중하기 힘들었다. 마침내 방문 후 거의 한 달 만에 수진이 전화했다. 수락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떨렸다. 집은 흥민 씨 거예요. 아니, 어머님 거죠. 흥민은 눈을 감았다. 기쁨과 안도가 밀려왔다. 수년간의 꿈, 계획, 노력 끝에 그는 마침내 약속을 지킬 준비가 되었다. 언제 계약할 수 있어요? 그가 물었다. 이미 머릿속으로 경기 일정을 계산하며 한국에 갈 시간을 짜고 있었다. 그들은 유연해요. 새 집을 찾았지만 서두르지 않아요. 흥민 씨 일정에 맞출게요. 빠를수록 좋아요. 흥민이 단호히 말했다. 그리고 수진 씨, 우리 가족에겐 절대 비밀이에요. 물론이죠. 그녀가 약속했다. 다음 몇 주 동안 흥민은 원격으로 서류와 자금 문제를 처리했다. 그는 집을 현금으로 샀다. 수진과 주인 부부는 놀랐다. 이 나이에 대부분은 모기지를 내죠. 수진이 전화로 말했다. 이건 그냥 구매가 아니에요. 흥민이 설명했다. 이건 제가 평생 준비해 온 거예요. 집이 확보되었지만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이 집을 어떻게 선물할 것인가. 단순히 열쇠를 건네는 건 부족했다. 이 순간은 특별해야 했다. 어머니가 평생 기억할 만한 순간이어야 했다. 런던으로 돌아온 어느 날 흥민은 팀 동료 민재와 저녁을 먹으며 고민을 털어놓았다. 꿈의 집을 선물한다면 민재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을 거야.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꾸며서 바로 입주할 수 있게. 흥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계획이 머릿속에서 형성되기 시작했다.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민재가 말을 이었다. 눈을 가리고 데려가. 가족과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지. 서프라이즈! 그날 밤 흥민은 수진에게 전화했다. 집을 리모델링하고 싶어요. 그가 말했다. 엄마의 꿈의 폴더에 나온 그대로요. 도와줄 수 있나요? 물론이죠. 수진이 답했다. 하지만 큰 프로젝트예요. 몇 달 걸릴 수도 있어요. 알아요. 흥민이 말했다. 하지만 완벽해야 해요. 모든 디테일이. 그는 어머니의 생일을 목표로 삼았다. 아직 몇 달 남아 있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수진과 함께 계약자를 찾았다. 김태호는 건장한 중년 남성으로 직설적인 태도와 세심한 일 처리로 흥민의 신뢰를 얻었다. 리모델링? 태호가 빈 집을 둘러보며 말했다. 집 상태 좋아 보이는데요. 고칠 문제가 아니에요. 흥민이 설명했다. 특정 사진, 특정 꿈을 맞추는 거예요. 그는 어머니의 폴더 복사본을 펼쳐 태호에게 보여주었다. 부엌은 초록색, 햇살 같은 색으로, 거실엔 책장이 내장되어야 해. 마스터 욕실엔 창문 옆에 욕조가 있어야 해요. 태호는 사진을 검토하며 메모를 했다. 가능해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시간과 돈이 들 거예요. 돈은 상관없어요. 흥민이 단호히 말했다. 중요한 건 정확히 맞추는 거예요. 리모델링 계획이 시작되었다. 흥민은 페인트 색상, 캐비닛 스타일, 바닥재, 조명 샘플을 검토했다. 그는 즉시 몇 개를 승인하고 다른 몇 개는 거절했다. 기준은 항상 같았다. 엄마가 이걸 좋아할까? 그의 이중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졌다. 낮에는 그는 세계적인 축구 스타로 골을 기록하고 팬들을 열광시켰다. 밤에는 리모델링 세부 사항을 확인하며 어머니에게 비밀을 지켰다. 너 요즘 좀 산만해. 영자 여사가 주간 통화에서 말했다. 괜찮아? 그냥 시즌 때문에 바빠요. 흥민은 죄책감을 느끼며 거짓말했다. 코치가 추가 훈련시켜요. 어머니를 속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가족을 조율하는 일이었다. 누나 지연과 아버지는 서프라이즈에 동참했지만 영자 여사가 눈치채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다.
지연은 어머니의 일정을 감시하며 그녀가 리모델링 현장 근처에 가지 않도록 했다. 어제 엄마가 그 동네 지나갈 뻔했어. 지연이 어느 날 전화로 말했다. 마트 가는 길을 바꾸자고 했지. 아슬아슬했네. 흥민이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다. 완벽할 때까지 절대 못 보게 해야 해. 리모델링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부엌벽은 봄의 나무잎 같은 초록색으로 칠해졌다. 큰 창문은 아침 햇살을 가득 품었다. 거실의 내장 책장은 가족 사진과 책을 채울 준비가 되었다. 하지만 흥미는 알았다. 아직 갈 길이 멀었다. 그는 어머니의 꿈을 완벽히 구현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 꿈은 단순한 집 이상이었다. 그것은 사랑, 희생, 그리고 약속의 상징이었다. 손흥민은 마침내 어머니의 꿈의 집을 손에 넣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자리 잡은 그 집은 하얀 기둥이 있는 붉은 벽돌 외관, 돌출된 현관, 그리고 카네이션을 심기에 완벽한 뒷마당을 갖추고 있었다. 부엌은 아직 초록색으로 칠해지지 않았지만 동쪽을 향한 큰 창문은 아침 햇살을 가득 품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흥민에게는 단순히 집을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이 집은 어머니 김영자 여사의 꿈의 집 폴더에 담긴 모든 세부 사항을 완벽히 반영해야 했다. 그는 어머니의 생일을 서프라이즈 날로 정했고 그날을 위해 집을 그녀의 꿈 그대로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이는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니었다. 8살의 새는 지붕 아래에서 한 약속을 실현하는 여정의 정점이었다. 리모델링은 이미 시작되었다. 흥민은 부동산 중개인 정수진과 계약자 김태호와 긴밀히 협력했다. 태호는 세심한 일 처리로 흥민의 신뢰를 얻은 건장한 중년 남성이었다. 첫 미팅에서 흥민은 어머니의 꿈의 집 폴더 복사본을 펼쳤다. 부엌은 봄의 나무잎 같은 초록색이어야 해요. 그는 말했다. 거실엔 가족 사진을 걸 수 있는 내장 책장이 필요해요. 마스터 욕실엔 창문 옆에 욕조가 있어야 하고 뒷마당은 카네이션 정원으로 꾸며야 해요. 태호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큰 프로젝트네요. 시간과 돈이 많이 들겠어요. 돈은 상관없어요. 흥민이 단호히 말했다. 중요한 건 엄마가 꿈꿨던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작업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부엌벽은 햇살 같은 초록색으로 칠해졌다. 큰 창문은 아침 햇빛을 가득 끌어들였다. 거실의 내장 책장은 튼튼한 참나무로 제작되었고 마스터 욕실에는 고급스러운 욕조가 설치되었다. 흥민은 런던에서 경기를 치르는 와중에도 매일 밤 태호와 수진에게 전화해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페인트 색상 샘플, 캐비닛 손잡이, 바닥재 타일을 검토했다. 이 색은 너무 어두워요. 그는 어느 날 부엌 페인트 샘플을 보고 말했다. 엄마는 더 밝은 초록색을 원했어요. 잡지 사진에서 본 거랑 똑같아야 해요. 태호는 그의 집요함에 미소 지었다. 흥민 씨, NBA 스타도 이렇게 디테일에 신경 쓰진 않을 거예요. 저는 NBA 스타가 아니에요. 흥민이 웃으며 답했다. 그냥 약속을 지키는 아들이에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어머니의 생일이 다가오면서 흥민은 서프라이즈를 완벽히 준비하기 위해 가족과 친구들을 조율해야 했다. 누나 손지연은 주요 공모자가 되었다. 서울에 살며 어머니와 가까운 그녀는 영자 여사의 일정을 감시하며 비밀을 지켰다. 엄마가 어제 동네 카페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대. 지연이 어느 날 전화로 말했다. 누가 새 집 리모델링 얘기를 했나 봐. 내가 아빠 친구 집 얘기라고 둘러댔어. 위험했네. 흥민이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눈치채면 안 돼. 아직 준비 안 됐어. 지연은 어머니를 바쁘게 만들기 위해 쇼핑이나 영화 관람을 제안하며 그녀의 의심을 무마했다. 아버지 손웅정도 비밀을 지키는 데 동참했다. 그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가끔 흥분을 감추지 못해 영자 여사가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었다.
리모델링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으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다. 어느 날 밤 태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다. 흥민 씨, 큰일 났어요.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렸다. 폭우 때문에 2층 욕실 배관이 터졌어요. 물이 천장을 뚫고 1층까지 내려왔어요. 흥민은 런던의 호텔방에서 전화를 받았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얼마나 심각해요? 심각해요? 태호가 솔직히 말했다. 거실에 새 마룻바닥이 뒤틀렸고 부엌 천장에 금이 갔어요. 이거 고치려면 최소 한 달, 어쩌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한 달? 흥민은 믿을 수 없었다. 엄마 생일이 3주 뒤에요. 그날 서프라이즈 해야 해요. 이런 수에는 서두를 수 없어요. 태호가 말했다. 제대로 안 말리면 곰팡이가 생길 거예요. 흥민은 방 안을 서성였다.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듯했다.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면요? 24시간 작업하고 최고급 장비 쓰면? 그럼 비용이 엄청 늘어나요. 태호가 경고했다. 돈은 상관없어요. 흥민이 단호히 말했다. 엄마가 지금 이 집이 필요해요. 한 달 뒤가 아니라 지금. 그날 밤 흥민은 가족과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지연, 아버지, 그리고 수진이 화상통화로 모였다. 연기해야 할지도 수진이 이성적으로 말했다. 어머님 생일 말고 추석에 하면 어때요? 2달 남았잖아요. 안 돼요. 흥민이 고개를 저었다. 지연이 말했잖아요. 엄마가 재봉소에서 해고됐다고 예산 삭감 때문에. 엄마는 우리한테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말 안 했어요. 방이 조용해졌다. 그럼 더더욱 지금이어야겠네?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새 일자리 찾느라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게. 맞아요, 흥민이 말했다. 이 집은 그냥 선물이 아니에요. 엄마의 걱정을 덜어주는 거예요. 다음 날 흥민은 한국으로 날아가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피해는 태호의 설명만큼 심각했다. 물은 여러 층을 뚫고 내려와 벽, 천장, 전기 배선을 망가뜨렸다. 새로 깐 마룻바닥은 물에 젖어 부풀어 올랐다. 최소 한 달, 태호가 다시 말했다. 정상적인 인력과 시간으로 하면요. 정상이 아니에요. 흥민이 단호히 말했다. 인력을 3배로 늘리고 24시간 작업해요. 필요한 건 뭐든지 주문하세요. 비용은 신경 쓰지 마세요. 태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흥민 씨, 당신은 정말 고집불통이군요. 이건 고집이 아니에요. 흥민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약속이에요. 다음 2주 동안 리모델링 현장은 벌집처럼 분주했다. 추가 인력이 밤낮으로 일했다. 산업용 건조기와 제습기가 24시간 가동되었다. 새 마룻바닥은 급히 주문되어 비행기로 운송되었다. 흥민은 경기 사이사이 한국으로 날아갔다. 때로는 몇 시간만 머물며 결정을 내리고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그는 심지어 작업자들과 함께 벽을 칠하고 가구를 옮기며 손을 더했다. 프리미어리그 스타가 벽에 페인트 칠하는 건 처음 봐요. 태호가 흥민이 물에 젖은 벽을 칠하는 모습을 보며 말했다. 저는 그냥 스타가 아니에요. 흥민이 땀을 닦으며 웃었다. 엄마 아들이에요.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집은 점점 완성되어 갔다. 초록색 부엌은 아침 햇살에 빛났다. 거실 책장은 가족 사진을 채울 준비가 되었다. 마스터 침실은 영자 여사가 좋아했던 부드러운 파란색으로 칠해졌다. 하지만 흥민은 여전히 긴장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그는 어머니의 폴더를 다시 확인하며 디테일을 점검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지연에게 전화했다. 특별한 터치가 필요해. 그가 말했다. 엄마가 항상 말했던 그거. 외할머니가 쓰던 파란색 믹싱볼 기억나? 몇 년 전에 깨졌잖아. 아, 그거. 지연이 말했다. 엄마가 그걸 얼마나 아꼈는지. 비슷한 걸 찾아봐. 흥민이 말했다. 부엌에 넣고 싶어. 엄마가 처음 들어왔을 때 집처럼 느껴지게. 지연은 골동품 가게에서 똑같은 모델을 찾아냈다. 완벽해. 흥민이 사진을 보고 말했다. 그거 넣어줘.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내가 아빠랑 전화하다가 서프라이즈 얘기한 걸 들었어. 뭐가 뭔진 모르지만 뭔가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뭐라고 했어? 흥민이 물었다. 내가 친구 결혼식 얘기라고 둘러댔어. 근데 엄마 눈빛이 알잖아, 그 눈빛. 흥민은 어머니의 날카로운 직감을 떠올렸다. 하루만 더 버텨. 그가 말했다. 내일이면 다 준비돼. 그날 밤 그는 태호와 수진과 최종 점검을 했다. 집은 거의 완성되었다. 신선한 꽃이 꽂혔고 부엌엔 영자 여사의 좋아하는 음식 재료가 채워졌다. 정원엔 카네이션 묘목이 심겼다. 다 됐어요. 수진이 말했다. 어머님 반응이 기대돼요. 흥미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다. 초록색 부엌, 긴 식탁, 카네이션 정원. 모든 것이 어머니의 꿈과 일치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다. 서프라이즈는 단순히 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감정을, 그녀의 꿈을, 그의 약속을 완성하는 순간이어야 했다. 그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역할을 배정했다. 지연은 어머니를 데리고 오는 척하며 시간을 맞췄다. 아버지는 집 안에서 다른 이들을 조율했다. 옛 친구 이민호 이제는 거친 생활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한도 서프라이즈에 동참했다. 내 엄마 반응 보고 싶다. 민호가 말했다. 이건 대단한 일이야. 흥민아. 생일 전날 밤 흥민은 호텔방에서 계획을 최종 점검했다. 어머니는 그가 팀 디너에 초대받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멋지게 입어라고 말했다. 실제로는 디너가 아니라 새 집으로 그녀를 데려갈 계획이었다. 그는 실크 스카프를 준비해 어머니의 눈을 가릴 작정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걱정했다. 어머니가 눈가리개를 거부하면? 동네를 알아채면? 모든 것이 잘못되면? 그는 의심을 떨쳐냈다. 이건 어머니의 꿈이었다. 그리고 내일 그 꿈은 현실이 될 터였다. 다음 날 아침 흥미는 부모님 집으로 갔다. 영자 여사는 새파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머리를 단정히 하고 화장도 신경 썼다. 예쁘시네요, 엄마. 흥민이 진심으로 말했다. 팀 디너에 이렇게 차려 입으시다니. 내 코치가 초대했잖아. 그녀가 드레스를 매만지며 말했다. 좋은 인상 남기고 싶어. 흥민은 죄책감을 느꼈다. 어머니는 평범한 저녁 식사를 기대했지만 그는 그녀를 전혀 다른 곳으로 데려갈 참이었다. 그런데 말이야. 그가 계획대로 말했다. 계획이 좀 바뀌었어요. 서프라이즈예요. 영자 여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보았다. 손흥민, 무슨 꿍꿍이야? 말하면 서프라이즈가 아니죠. 그가 웃으며 말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실크 스카프를 꺼냈다. 이거 잠깐 해주세요. 그녀는 한 발 물러섰다. 흥민아, 나 놀리는 거야? 이건 좋아하실 거예요, 엄마.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약속해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의 눈에 담긴 간절함을 보고 마지못해 동의했다. 이게 별거 아니면 너 혼난다. 그녀가 스카프를 매며 말했다. 흥미는 미소 지었다. 별거예요, 엄마. 세상에서 제일 큰 선물이 될 거예요. 그는 어머니를 차에 태우고 조심스럽게 운전했다. 동네를 알아채지 못하도록 일부러 먼 길을 돌았다. 그의 심장은 쿵쿵 뛰었다. 집은 이제 몇 분 거리에 있었다. 가족과 친구들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이제 남은 건 어머니의 반응뿐이었다. 그는 어린 시절의 약속을 떠올렸다. 새는 지붕, 냄비에 떨어지는 빗소리, 어머니의 부드러운 미소.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으로 이어졌다. 거의 다 왔어요.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제 곧 엄마의 꿈이 현실이 될 거예요. 손흥민은 조심스럽게 차를 몰았다. 어머니 김영자 여사는 조수석에 앉아 실크 스카프로 눈을 가린 채였다. 그녀는 가끔 스카프 끝을 만지작거리며 궁금증을 감추지 못했다. 흥민아, 이게 뭐야? 얼마나 더 가야 해?
그녀가 물었다. 목소리에는 호기심과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다. 몇 분만 더요, 엄마. 흥민이 부드럽게 답했다. 그의 심장은 쿵쿵 뛰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 하얀 기둥이 있는 벽돌집이 이제 몇 블록 앞에 있었다. 그 집은 어머니의 꿈의 집이었다. 초록색 부엌, 카네이션 정원, 긴 식탁그가 8살의 새는 지붕 아래에서 약속했던 모든 것이 현실로 준비되어 있었다. 가족과 친구들이 집안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히 계획되었다. 이제 남은 건 어머니의 반응뿐이었다. 흥미는 차를 진입로에 세웠다. 다 왔어요. 그가 말했다. 그는 어머니를 차에서 내리게 도우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눈 가리개는 아직 벗지 마세요. 손흥민. 이게 무슨 장난이야. 영자 여사는 투덜거렸지만 그의 손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흥민은 그녀를 현관으로 안내했다. 문이 열리며 따뜻한 공기가 그들을 맞았다. 집안은 조용했다. 가족과 친구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다. 흥민은 문을 닫고 어머니를 현관 중앙에 세웠다. 자, 이제 됐어요.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스카프를 풀었다. 이제 보셔도 돼요. 영자 여사는 눈을 깜빡이며 빛에 적응했다. 그녀는 반짝이는 마룻바닥과 크림색 벽, 우아한 장식이 있는 넓은 현관을 보았다. 여기가 어딜까?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이 집은 누구 거야? 흥미는 대답 대신 그녀를 부드럽게 앞으로 이끌었다. 그들은 넓은 거실로 들어섰다. 그곳에는 손씨 가족 전부 아버지 손웅정, 누나 지연, 오빠 손흥윤, 사촌들, 조카들, 그리고 교회 친구들까지가 미소 지으며 서 있었다. 모두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뭐야? 이게? 영자 여사는 놀라움에 숨을 삼키며 물었다. 여기가 코치님 집 아니잖아. 흥미는 심호흡을 했다. 그의 눈은 감정으로 빛났다. 코치님 집이 아니에요, 엄마.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반짝이는 열쇠를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엄마 집이에요. 영자 여사는 열쇠를 내려다보았다. 이해가 되지 않는 듯했다. 내 거라니? 무슨 소리야? 제가 8살 때 기억나세요? 흥민이 말했다. 새는 지붕 아래 부엌에서 제가 엄마한테 꿈의 집을 사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새지 않는 지붕, 초록색 부엌, 카네이션 정원이 있는 집. 저 그 약속 지켰어요, 엄마. 그 말은 공기 중에 떠 있었다. 영자 여사는 열쇠, 아들, 그리고 주변의 아름다운 방을 번갈아 보았다. 이 집 그녀는 속삭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네가 이 집을 나한테 샀다고? 흥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어머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샀을 뿐만 아니라 엄마가 꿈꿨던 대로 리모델링했어요. 초록색 부엌, 돌출된 현관, 카네이션을 심을 정원, 엄마가 원했던 모든 걸요. 영자 여사는 다리가 풀리는 듯했다. 웅정이 재빨리 다가가 그녀를 부축했다. 사실이야, 영자야.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도 감정으로 떨렸다. 흥민이가 몇 년 동안 이걸 계획했어. 돈을 모으고 계약자들과 일하고 모든 디테일을 완벽히 했어. 영자 여사는 다시 방을 둘러보았다. 내장 책장,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큰 창문, 따뜻하고 환영하는 분위기. 이건 너무 과해. 그녀가 말했다. 우린 이런 걸 받을 수 없어. 받으셔야 해요. 흥민이 단호히 말했다. 이건 그냥 선물이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한 모든 희생에 대한 감사예요. 늦게까지 일하고 힘들게 돈 벌고 우리 숙제를 도와주고 늘 우리 얘기를 들어준 거요. 눈물이 영자 여사의 눈에 고였다. 그녀의 시야가 흐려졌다. 흥민아, 그녀는 속삭였다. 내가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무 말 안 하셔도 돼요. 흥민이 그녀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그냥 즐기세요. 이 집은 엄마 거예요. 모기지 없이
완전히요. 세금과 유지비도 30년 동안 낼 계좌를 만들어 놨어요. 영자 여사는 아들을 똑바로 보았다. 너 돈은 네 미래를 위해 아껴야지. 흥미는 미소 지었다. 충분히 남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자, 나머지 구경시켜 드릴게요. 영자 여사는 마치 꿈속을 걷는 듯 따라갔다. 그들은 방에서 방으로 이동했다. 긴 식탁이 있는 식당, 안락한 서재, 넓은 침실들, 그리고 부엌. 영자 여사는 부엌 문 앞에서 숨을 멈췄다. 초록색 벽은 햇살처럼 빛났다. 동쪽을 향한 큰 창문은 아침 햇빛을 약속했다. 최신 가전제품,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아일랜드 식탁. 그녀가 꿈꿨던 모든 것이었다. 하지만 무언가 빠진 듯했다. 그녀는 그 느낌을 정확히 꼬집을 수 없었다. 그녀의 시선이 캐비닛으로 향했다. 하나가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외할머니의 도자기 접시들이 있었다. 그녀가 소중히 간직했던, 너무 귀해서 쓰지 않고 보관했던 접시들. 이건 어떻게? 그녀가 흥민을 보며 물었다. 지연이 도왔어요. 그가 설명했다. 첫 순간부터 여기가 집처럼 느껴지길 바랐어요. 그래서 엄마 소중한 물건들 몇 개를 가져왔어요. 아빠도 도왔죠. 영자 여사는 남편을 보았다. 웅정은 어깨를 으쓱하며 미소 지었다. 난 그냥 상자 나른 거야. 이건 다 흥민이 아이디어야. 그의 약속. 눈물이 영자 여사의 뺨을 타고 흘렀다. 너무 감사하다. 그녀가 속았다. 집 때문만이 아니야. 이런 아들을 둔 거야. 내가 잊었던 약속을 기억해 준 거. 그 후 몇 시간은 기쁨과 놀라움으로 가득했다. 가족과 친구들이 차례로 영자 여사를 끌어안았다. 누군가 샴페인을 꺼냈고 건배가 이어졌다. 아이들은 2층을 뛰어다니며 방을 탐험했다. 영자 여사는 여전히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되는 듯 방을 돌아다녔다. 마스터 침실에는 가족 사진 벽이 있었다. 그녀의 어린 시절 사진까지 포함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사진들. 이건 어떻게 찾았어? 그녀가 흥민에게 물었다. 패트리샤 이모가 복사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설명했다. 몇 달 동안 가족들한테 사진 모았어요. 웅정의 서재에는 그의 모형 자동차와 역사책이 예전 집처럼 정돈되어 있었다. 각 침실은 가족이 방문할 때를 위해 맞춤 설계되었다. 지연의 아기 곧 태어날 조카를 위한 아기 침대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모든 걸 생각했구나. 영자 여사는 계속 말했다. 그녀는 세심함에 압도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부엌으로 돌아갔다. 집의 심장. 그녀가 항상 꿈꿨던 곳. 그녀는 매끄러운 조리대를 쓰다듬고 새 접시와 외할머니의 도자기가 담긴 캐비닛을 열었다. 창문 옆에 서서 아직 묘목인 카네이션 정원을 바라보았다. 노란 카네이션을 심을 거야. 흥민이 창문 밖을 가리키며 말했다. 엄마가 외할머니처럼 좋아했던 거. 영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눈물이 고였다. 외할머니가 심었던 것처럼. 오후가 저녁으로 접어들며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다. 마지막 축하 인사를 남기며 집들이 파티를 약속했다. 곧 즉흥 가족만 남았다. 음식 주문할까? 웅정이 제안했다. 새 집에서 첫 식사를 해야지. 필요 없어요. 흥민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냉장고 확인해 보세요. 영자 여사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그녀의 좋아하는 음식 재료들, 그녀의 일요일 특선 요리 재료까지가 가득했다. 오늘 요리 못해. 그녀가 항의했다. 너무 벅차. 이미 준비했어요. 흥민이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다. 엄마가 좋아하는 레스토랑에서 배달이 20분 뒤에 올 거예요. 가족은 새 식탁에 둘러 앉았다. 새 집에서의 첫 식사였다. 대화는 웃음과 미래 계획으로 가득했다. 영자 여사는 식탁 끝에 앉아 가족을 바라보았다. 이 완벽한 순간을 마음에 새겼다. 식사 후 웅정과 지연이 설거지를 시작했다. 흥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가 말했다. 그는 그녀를 부엌으로 데려갔다. 식료품 저장실 안 선반 뒤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열었다. 여기에 집문서가 있어요. 그가 조작법을 보여주며 말했다. 보험 정보, 유지비 계좌 세부 사항도요. 영자 여사는 주에 깊게 들었다. 감정 속에서도 실용적인 정보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흥민이 계속했다. 이거.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집의 일부는 아니지만 엄마께 드리고 싶었어요. 상자 안에는 섬세한 금 목걸이가 있었다. 작은 집 모양 펜던트 뒷면에는 약속 지킴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흥민아, 영자 여사는 속았다. 그가 목걸이를 채워주자 그녀는 펜던트를 만졌다. 특별히 주문했어요. 그가 말했다. 오늘을 늘 기억하시길. 저녁이 깊어지며 모두가 지쳤다. 지연과 흥유는 다음날 짐을 옮기러 오겠다고 약속하며 떠났다. 흥민, 웅정, 영자 여사만 남았다. 세램프에 따뜻한 빛이 비추는 거실에 앉았다. 아직도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어. 영자 여사가 말했다. 꿈에서 깰 것 같아. 진짜예요, 엄마. 흥민이 말했다. 완전히 엄마 거예요. 웅정이 조용히 말했다. 아들, 네가 한 일 말로 표현할 수 없어. 네 엄마는 이걸 받을 자격이 있어. 하지만 이건 내가 본 가장 관대한 일이야. 흥민은 고개를 저었다. 관대함이 아니에요, 아빠. 이건 제 목적이었어요. 8살 때부터 이걸 목표로 했어요. 축구, 계약, 명성다. 이 순간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영자 여사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흥민아, 내가 너를 자랑스러워하는 건 이 집 때문이 아니야. 네가 된 사람 때문이야. 너의 결단력, 너의 마음. 흥민은 호텔로 돌아갔다. 부모님이 새 집에서의 첫 밤을 오롯이 즐기길 바랐다. 영자 여사는 집 안을 돌아다녔다. 아직도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부엌에서 차를 끓이며 달빛에 비친 카네이션 정원을 바라보았다. 집은 평화로웠다. 그녀가 꿈꿨던 모든 것.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무언가 걸렸다. 부엌은 완벽했다. 초록색 벽, 큰 창문, 긴 식탁. 그런데 무언가 빠진 듯했다. 그녀는 그 느낌을 정확히 정의할 수 없었다. 조리대를 쓰다듬고 캐비닛을 열어보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창문 옆에 서서 정원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거실에 책장이 있어야 했다. 그녀의 꿈의 집 폴더에 있던 가족 책과 기념품을 올릴 나무 책장. 사소한 디테일이었다. 그녀는 절대 흥민에게 말하지 않을 터였다. 그의 선물은 너무 완벽했다. 이 작은 누락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며칠이 지나며 영자 여사는 새 집에서 꽃을 피웠다. 그녀는 정원을 가꾸고 가족 모임을 열었다. 재봉소 일을 그만두고 작업복을 기부했다. 흥민의 선물은 그녀에게 자유를 주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취미를 즐기고 교회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정원에서 새를 바라볼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혼자 부엌에 있을 때 그녀는 가끔 거실의 빈 벽을 바라보았다. 책장이 있어야 할 곳. 그 사소한 생각은 그녀의 비밀이었다. 몇 달 뒤, 영자 여사는 다락방에서 오래된 상자를 정리했다. 웅정이 몇 주 동안 보관할 것과 기부할 것을 정리하라고 말했다. 옛집 물건 전부 안 가져와도 돼. 그가 말했다. 몇 가지는 놓아도 괜찮아. 마지못해 그녀는 상자를 열었다. 대부분 평범한 물건이었다. 하지만 추억이라고 적힌 상자에서 그녀는 멈췄다. 안에는 아이들의 어린 시절, 물건학교 프로젝트, 어머니날 카드, 상장이 있었다. 그 아래 그녀는 꿈의 집 폴더를 찾았다. 낡은 가장자리, 그녀가 수십 년간 모은 사진들, 벽돌 외관, 돌출 현관, 카네이션 정원, 페이지를 넘기며 추억이 밀려왔다. 세탁소에서 기다리며 오려낸 부엌 사진,
난방이 고장났던 겨울에 찢어낸 것일 사진. 각 이미지는 단순한 집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삶의 꿈이었다. 폴더 뒤쪽에서 느슨한 페이지가 떨어졌다. 영자 여사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오래된 잡지에서 찢어낸 그림이었다. 나무 책장이 있는 것일, 가족 책과 기념품이 놓인. 그녀의 손글씨가 아래 적혀 있었다. 엄마와 함께 했던 책장처럼. 그녀의 심장이 뛰었다. 거실 책장, 그녀가 잊었던 디테일. 어린 시절 외할머니와 함께했던 책장에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 그 책장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가족의 중심이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곳. 그녀는 흥민에게 이 책장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어쩌면 지나가듯 말했을 뿐 어떻게 그가 알았겠는가. 그녀는 그림을 가슴에 댔다. 이 작은 누락이 부엌의 완벽함을 덜하지 않았다. 그녀는 흥민에게 절대 말하지 않기로 했다. 집이 선물된 지 1년이 되는 날 흥민이 전화했다. 다음 주말에 집에 갈게요. 그가 말했다. 1주년 기념으로 조촐한 모임 어때요? 멋지네. 영자 여사가 말했다. 가족끼리만? 네. 그리고 먼저 와서 엄마, 아빠랑 얘기하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에 묘한 긴장이 있었다. 괜찮아? 그녀가 물었다. 다 좋아요. 그가 안심시켰다. 그냥 좀 얘기하고 싶을 뿐이에요. 기념일 아침, 영자 여사는 일찍 일어났다. 간단한 모임이라도 그녀는 흥민의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집을 꾸몄다. 부엌에서 햇살이 초록색 벽을 비췄다. 그녀는 창문 옆에 서서 카네이션 정원을 바라보았다. 흥민은 오전 중반에 도착했다. 노란 카네이션 다발을 들고 있었다. 엄마 정원에서 땄어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빠가 도왔죠. 그들은 거실에서 가족 소식을 나눴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지만 흥민은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마침내 그가 일어났다. 모두 오기 전에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가 말했다. 1주년 선물이에요. 흥민아, 이 집이면 평생 선물 다 받은 거야. 영자 여사가 항의했다. 작은 거예요. 그가 부엌으로 이끌며 말했다. 지난번 왔을 때 엄마가 여기서 뭔가 부족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영자 여사의 심장이 뛰었다. 그녀가 그렇게 티를 냈던가. 뭐가 부족한지 몰랐는데 흥민이 계속했다. 다락방 상자를 뒤졌어요. 이걸 찾았죠. 그는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다. 그녀가 다락방에서 찾았던 책장 그림이었다. 엄마 폴더 맨 뒤에 있었어요. 외할머니와 함께했던 책장에 대한 메모 보고 이게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추억이었죠. 맞죠? 그는 그녀를 거실로 데려갔다. 새로 설치된 나무 책장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다. 햇살에 따뜻하게 빛났다. 흥민아, 그녀는 속쌌다. 눈물이 고였다. 어떻게 알았어? 계획할 때 엄마가 원하는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말했다. 근데 이건 놓쳤어요. 영자 여사는 책장을 쓰다듬었다. 외할머니와 매일 아침 책장에서 책을 읽었어. 이야기를 나누고 뜨개질을 배웠지. 거기가 외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곳이야. 흥민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외할머니를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널 정말 사랑했을 거야. 그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들은 책장 앞에 앉았다. 햇살이 그들을 감쌌다. 밖에는 카네이션 정원이 새 봄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 여기 앉으면 외할머니가 곁에 있는 것 같아. 영자 여사가 말했다. 그리고 내 아이들과 손주들을 정원에서 볼 수 있지. 흥민은 미소 지었다. 그 작은 디테일이 왜 중요한지 이해했다. 책장은 단순한 가구가 아니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달이었다. 사랑으로 지은 집은 이제 진정 완성되었다. 그의 약속은 단순히 집을 넘어 가족의 추억과 꿈을 완성했다.